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오늘은 우리 광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죠? 농활 오셨어요? 네. 하여튼 연대의 힘을 모아 하루 종일 또 일하고 이렇게 촛불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속리 근무하는 건 다 아시는데 오늘 사회자들이 또 전멸돼서 소환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견해놓고 소환하고 나는 탈영해서 나와야 되고 맨날 이러네. 우리 건강들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들 보니까 건강들이 안 좋아서 오늘 사회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314회 제가 없는 사이에 정말 많이 세월이 지났네요. 중간중간에 와서 벌써 314회인 것 같습니다. 힘찬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시민 여러분 끝까지 투쟁합시다. 예, 오랜만에 뵈서 제가 인사를 같이 했습니다. 민중의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지키고 그리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산화해간 선배 영령들을 기리며 그리고 이 사도투쟁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종일 다들 TV 앞에 계셨죠, 그죠? 방미를 했는데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좀 하시겠죠. 네, 이 상원, 하원, 오찬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우리를 또 긴장하게 만들고 가슴을 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촛불에서 방미의 현황 이런 거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어쨌든 314회 오프닝은 우리 율동망가 천사들이 힘차게 열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 돌이켜보면 지난 나의 삶이란 것들이 없이 얘기할 수가 없네. 너무도 항상 현재 삶이 무언가도 이래오. 엎드리기에 나도 있다고. 엎드리기에 주제 더 아름다운 것. 이제 승리는 바로 저기 와 있네. 엎드리기에 젖은 밝은 빛을 내는 것. 찬란한 조국과 함께 우리에게 기억지나이는 네, 감사합니다. 봤어요,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314일 정도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틀려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는데, 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게 그냥 익숙해진 몸짓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벗들이 있기에 우리가 투쟁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저희 평화광장은 율동망가, 율동천사들이 있어서 투쟁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예. 우리가
좀 상황이 고착화되고 나서 우리가 잔잔하게 호수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동안 우리 열심히 또 바깥으로 싸워왔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그 청와대 공세를 뚫고 우리 율동맘과 천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와 엽서를 들고 서울 상경투쟁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분수대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 선봉적인 투쟁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가 춘추관까지 모든 도로를 24시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단체들이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는 고요함 속에서도 서울 상경투쟁 훌륭하게 해낸 겁니다. 그리고 기록은 계속 갱신됐죠. 저희 미 대사관 인간띠 있기 역사 이래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성지, 성역 미 대사관이었죠. 근데 저희 전국행동과 3+3 주체가 서울 집회에서 미 대사관을 인간띠로 완전 봉쇄하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자주 외교하자. 그리고 당당하게 사드 철회해라. 이렇게 외쳐서 방미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같이 함께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최초죠. 그래서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광장 촛불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로 진격투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면서 어제 오늘 또 방미와 관련돼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우리의 요구를 모으는 30시간 평화행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김정경 위원장님께서 가셔서 광화문 광장에서 토크 콘서트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체별로 이렇게 나와서 진행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토크 콘서트 내용하고 밤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신 분들이 나와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은 유선철 위원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말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돗자리 토론을 해서 10명씩 앉아가지고 이제 밤샘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채택된 이 구호를 이게 다 채집해서 1등에서 3등까지 이렇게 뽑았습니다. 뭐 선물도 줬나봐요. 근데 1등 채택된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합니다. 재밌습니다. 4소절씩 2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불법 사드 반품한다. 택배비는 착불이다. 이게 1등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실제 중고는 우리가 검수도 안 된 거고, 이 중고, 텍사스에서 중고 갖다 놓은 건데, 이거 뭐 반품해야 되죠, 당연히. 성능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들이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택배비도 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반품돼야 될 물건이고 이 성능도 확인되지 않는 불량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품하고 택배비도 지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결의를 모아서 오늘 두 분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에게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결의를 미 대사관은 사실상 미국입니다. 거기에서 상징적인 장소죠.
그래서 어제 저녁 6시부터 참여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고 일전에 지난 24일에 대사관 인간 띄기 그 행사의 여파가 충격이 좀 컸던가 봅니다. 미 대사관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인간 띄기 집회를 우리 법원이 허용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만큼 우리 광화문의 촛불, 국민의 힘에 대해서 미국이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행사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드입니다. 다만 사드를 직접 언급하기가 상호간에 끌어오니까 북핵 문제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얹혀서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안면에 있는 분들입니다. 전국 각지의 평화연대 세력들, 민주노총과 그리고 각 이제 그 지역들 평화단체들 대표자분들 위주로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6시부터 시작을 해서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저희 우리 김천과 성주 그리고 원불교 대표자가 이렇게 사드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성주나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김천, 왜 김천 시민이 행정구역이 성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드를 반대하는가,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성주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김천은 왜 저럴까,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김천 시민이 사드를 반대해야만 하는가? 저는 첫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소성리는 성주 소성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성리다. 그리고 성주 성산포대에서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올 때에 그때 우리 김천은 사실 처음에는 우리 주민의 재산권과 그리고 평화로운 생존권 이런 걸 위해서 촛불을 든 것은 맞다. 사실 우리가 사드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촛불을 들 때. 하지만 이 사드의 무기 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루 이틀 촛불이 지나가면서 이 사드 레이더뿐만 아니라 이 사드 무기 자체에 대한 어떤 효용성, 위험성,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김천 인근에 사드가 들어왔다 해서 김천 시민을 지역 이기주의자로 몰지는 말아달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도, 그리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군사시설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양해 내지는 동의, 그리고 그것이 주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국익의 가장 핵심은 국민의 이익입니다. 국가의 이익이 바로 국민의 이익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빠진 국가의 이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김천이 보수적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홍준표에게 많은 표를 몰아줬지만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재산권이나 우리의 어떤 평화로운 생활권, 생존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드 반대를 투쟁을 313일 동안 해온 것은 아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우리 땅, 우리 재산만이 아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우리의 터전, 그리고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 313일 동안 싸워왔다. 우리를 지역 이기주의자로 보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왜 김천이
사드 반대 투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주체별로 이제 한미 지금 정상회담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망을 좀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정권이나 우리 문재인 정권이 사실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아직 장관조차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외교 정책, 그리고 국방 정책, 또 통일 정책 제대로 아직 가닥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스캔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기본적으로 이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직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 모두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북핵 억제하고 폐기시켜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뭐 그런 얘기들만, 원론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서로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뭐 초면에 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드 문제가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드 문제 빼고 북핵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갔죠. 또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절차적, 국내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촛불혁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 가자마자 우리 사드 철회할 겁니다 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초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나마 환경영향평가라는 이 절차적인 내용을 가지고 1년 내지 2년 많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변수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국내의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본질, 사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과연 폭력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그 본질적인 문제가 1년 내에는 분명히 제기가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드 문제가 이 한미 동맹의 필수이고, 이 사드를 철회를 하면 한미 동맹이 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한미 동맹은 물론 미국이 우리 우방은 맞습니다. 60년 동안 한반도 북한 억지를 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은 수단입니다. 수단.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신주단지 무엇이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드 또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한미 동맹의 핵심이고, 또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드를 직접 바로 철수를 시키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드가 왜 필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당당하게 트럼프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환경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다. 환경 문제는 앞에 진행된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 후차적으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 협상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환경영향 평가 해가지고 적법하다 나오면 배치를 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인 좀 불만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환경 문제를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거론을 한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지금
괌에 24개월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사드 기지를 설치할 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한 사안이고, 이것은 아주 그 해당 국가의 엄격한 국내 절차, 그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선진국입니다. 비록 정부가 파리 기후계획 탈퇴를 했지만 미국 시민들, 미국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절차를 우리는 거쳐야 되겠다. 이것은 미국이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환경 영향 평가 문제로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하나의 히든 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튼 지금 오늘 저녁에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어쨌든 하나하나, 이제는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 직위 인정받으러 가는 그러한 사진 찍으러 가는 그러한 방문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광화문 촛불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외교를 펼칠 수 있고, 트럼프와 앞으로 대단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은 이제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와주신 게 결국은 사드가 전국민적인 이슈, 그리고 한미 간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그런 이슈로 부각되게 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함께 동참을 했고, 지금 이제 정권 차원에서 중요한 외교적인 그러한 협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김천 시민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러한 힘들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호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드는 필요 없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이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선철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도 조직을 해서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0시간 비상 행동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24일 날 또 서울에 갔었고, 또 계속 또 소성리에서 지금 진땀을 빼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서울 이 집회까지 조직하기가 힘들어서 대표로 김종경 위원장이 어제 가서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 오늘은 제가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을 굉장히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 국회에서 했는 것만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밖에서 했는 것도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기자회견회를 제일 많이 이렇게 또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회견 하면은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뭔가 새롭지 않고, 그리고 사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게 이제는 뻔해가지고, 자, 딱 3가지로 요약 안 됩니까? 한미 간의 합의 적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하나도 없다. 전부 무효다는 거, 불법이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이고 원천 무효니까 가져가라, 이 소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김종경 위원장이 방금 이걸 갖다가 늘려가지고 한 10분 이상 얘기를 했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저대로 또 막 하는 거예요. 이 짓을 우리가 314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짓을 할 거예요, 이제. 그죠? 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줄이라도 기사가 나고 한 명이라도 사드 반대를 하는 우군을 확보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자회견 가만히 또 이제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숨을 딱 골아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인근 혁신도시에는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서와 남면에는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가장 가까운 노금리에는 낮에는 헬기가 뜨고 밤에는 사드레이더 발전기의 소음이 들립니다.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 그리고 건강권, 환경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철우 의원은 주민 동의 없이 사드 배치할 수 있다. 사드레이더 100m 앞에 전원주택을 짓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드 발사기 4대를 빨리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제일 먼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의원이 도리어 주민들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주민을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철우 의원을 저는 이 자리에서 규탄합니다. 주민의사 무시하는 이철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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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찬성하는 이철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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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는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고 주민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북핵을 막을 수 있는 효용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한 사드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의 수장답게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에 사드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북핵을 동결시키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마침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고 사드를 끝내 이 땅에서 몰아내야 우리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통일로 가는 길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고 군사주권을 확립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드 배치 원천무효! 사드는 미국으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영어학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 웅변학원이 있었거든요. 웅변학원.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진짜. 근데 아마 웅변학원의 최고의 아이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잘하시니까 시민대책위가 이 공식 지정합니다. 기자회견 전문위원장님으로. 맞죠? 네. 하여튼 늘 제일 많이 고생하십니다. 우리 다른 위원장님들 일정들 또 계시고 해서 우리 유선철 위원장님이 많이 가게 되는 거 사실은 이제 미안하죠. 제일 또 어른인데 대식이 안에서는 가장 많이 또 움직이게 하십니다. 어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지금. 아닙니다. 제일 연장이십니다. 자, 하여튼 지금 김천에 방학이 되어서 학생 농활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명, 노고, 그 다음에 월명, 그리고 오늘은 봉국하고 입석에서 와 주셨네요. 제가 어제 밤에 간담회 하자 그래서
연명에 8시 하고 9시에 노국에 가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 거기는 이제 부산교, 요즘 운영팀들이 바빠서 건전지를 안 갈았는데, 부산교대 학생들이 와서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질문 내용도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눈빛이 막 이렇게 맑고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드는 많은 연대의 내용을 생산해내고 있고, 이 연대의 힘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힘이 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석과 우리 본국에 오신 학생들 힘찬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생명평화의 초록농활 때 본국 1, 2마을에 마을에서 농활을 진행했던 사람들이고요. 저는 본국 1, 2의 마을대장을 맡고 있는 이명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김천역에 와가지고 네, 발언을 조금 더 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발언을 앞서서 저희 생명평화의 초록농활 때는 단순히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대학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저희는 농활 대원들입니다. 네. 생명평화의 초록농활 때는 그 월명리, 입성리, 그리고 수촌리, 그리고 저희가 있는 봉봉리 총 4곳에서 7박 8일간의 일정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두도 많이 따고 딴 만큼 저희가 얻어 먹기도 많이 했고, 교양을 진행하면서 좀 사드 배치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어제 공부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에 갔다 왔다는 거를 저도 오늘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방문해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려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니까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정당성과 합법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과연 사드 배치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면, 그리고 효용성이 검증되면 주민들이 과연 옳다구나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드를 집 앞에 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애국정신,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성주와 김천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 그리고 나라의 생산과 발전을 위한 송전탑, 핵발전소, 이와 같은 일들을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희생은 이제 없어야만 합니다. 이름과 명예만 남아있는 이 국가의 평화를 위한 사드는 누구에게도, 여기 김천역에도, 그리고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별로 없고 발언자가 많아서 좀 줄일까 하는데요. 구호 하나 외치고 저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라! 국가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평화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본국 1, 2에서 온 정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평화라는 거 참 쉬운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화가 지켜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무기를 사자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무기는 없습니다. 무기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 역사 속에서 전쟁의 피해자들은 항상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드에 반대한다는 것은 단지 그 하나의 무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깨는 전쟁과 착취와 불평등과 억압과 소설리의 마을간에 들이닥쳐 빨갱이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하는 서북 청년단과 그것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소설리의 사람들에게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해산하라는 파렴치한 경찰과 또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광화문을 그리고 청와대를 활짝 열었다면서 성주와 김천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통령,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런 것들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읽어온 자두밭과 참외밭이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파헤쳐지지 않는 것, 전자파에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전쟁에 떠밀리지 않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 삶이 전쟁터가 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이 국가가 평화롭다고만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막는 평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기울어지는 배에서 내리지 않을 것을, 우리를 죽음으로 보는 손길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은 죽어갔고 삶을 빼앗겨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유가족이 되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지켜보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모이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소중한 우리 삶의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나갑시다. 저도 그리고 이 초록 농활 때도 그 약속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6박 7일 동안 봉곡일리에 있으면서 자두도 따고 자두 박스도 접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제가 자두 따면서 제일 놀랐던 게 뭔가 나무 하나에 자두가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자두만큼이나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들 3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고 저한테 되게 의미가 많이 남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그 소성리로 가서 서북청년단이나 보수 세력에 맞서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좀 연대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거기서 기도회를 가지는데 문득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매우 치열하고 전쟁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지겹도록 싸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초록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일을 합니다. 도시 청년들이 생태주의에 대해 고민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핵발전소나 어떤 핵무기로 인해 폭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곳저곳 많이 갔었습니다. 그곳의 사정들이 정말 다르지가 않습니다. 김천에서처럼
전자파가 나오고 계속 위험성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삶은 고려되지 않은 채로 강행되는 초고압 송전탑이나 일상적으로 피폭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 참을 것이 요구되는 핵발전소 근처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핵무기로 인해 피폭된 협천의 원폭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경제성장 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떠한 인간들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이런 이야기들, 가장 힘없고 낮은 사람들이 가장 착취되어야 마땅한 사회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많이 절망했었고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천에 오고 성주에 오면서 연대를 하고 절망스럽지만 싸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드리려 연대하러 왔던 제가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갑니다. 또한 제가 배운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박 7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혁명평화의 초록농아르로 김천에 참여하게 된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평화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남북의 주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평화를 위해서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모든 이런 군사적 조건들이 합리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들이 어떤 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지요. 과연 미국과 한국 국가에게 평화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인지 저는 그들이 확실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민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아시는지요? 저희는 이 김천에 오면서 여러 가지 교양을 공부하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제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저는 저 자신도 몰랐던 여러 가지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베트남 전쟁을 생각하면서 가해국 국민으로서 아니면 정말 죄송한 사람으로서 그 전쟁을 바라봤는데요. 하지만 어제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국민을 이용하고 베트남 국민들을 죽인 한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 정책을 결정할 힘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우리가 성주에 아니면 김천에 사드를 두는 것에 권력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이기적인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정작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피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으며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에 환호하고 그런 정책에 우리가 가해국인 것처럼 죄송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에 항의하고 무르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주민과 남한의 주민과 아니 성주 주민의 그 비성주 주민의 적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해서 이러한 군사무기 돈을 엮기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이용하는 이런 군사무기에 대해서 힘껏 반대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일이면 서울로 올라갑니다. 만약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우리는 그냥 자두를 따고 박스를 접고 이런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그들과 항상 연대하고 그들이 힘들 때마다 같이 싸워주고 성주 김천 주민들이 힘들 때 우리도 언제든 내려와서 이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 삶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도 사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들의 평화를 없애는 그런 문제들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사드가 없어질 때까지 저는 항상 기억하고 싸우고 연대하고 언제든지 내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본국 1, 2 마을에서 지낸 7박 8일 동안 지내는 김의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주민분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원전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정부에 맞서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삼척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다른 분들과 약간 다른데 이게 작년 티셔츠예요. 뒤에 보시면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삼척에 대한. 네, 아무튼 작년에 제가 삼척에 갔던 일은 제가 처음으로 참가한 초등 농활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농활을 와서 함께 연대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삶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던 것은 작년 5월입니다. 누군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남역에서 죽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의역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작년 5월 저는 못살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또 잘 살고 싶어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싸워야만 하는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실 저는 제가 여성이고 청년이고 알바 노동자이고 그리고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부모님의 자식이고 또 성소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투쟁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규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위로와 연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성으로 비정규직으로 혹은 알바 노동자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혹은 사드가 완전히 삶을 위협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의미는 저희에게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고민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저는 바로 이곳에 여러분과 연대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인권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나중으로 밀어버리고 당당히 당선되었고 사람이 원정의 세상을 낳는다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성주와 김천의 시민들은 그 사람의 기준에도 끼지 못하나 봅니다. 저희가 부정한 정권을 몰아낸 것은 누군가의 삶이 그 평화가 지켜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본고길리 말이 조금 길었죠. 네,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진정하지 않는다. 어둠은 매체를 수 없다. 거짓은 하늘에 갈 수 없다. 진실은 진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증오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증오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온 생명평화 초록동아리고요. 김천 익성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김승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농활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보통 농활이라면 대학생들이 모여서 농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농촌연대활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저희 단체는 7년 전부터 다양한 곳으로 농활을 다니면서 생활의 가치를 깨닫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연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도울 때마다 아들, 딸 같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말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단지 누군가의 일손을 돕는 기특한 나이 어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연대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걸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농활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심기만 하고 물만 주고 비료만 주면 잘 자라나는 줄 알았던 과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재배해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갔고 농사일이야말로 주민분들의 소중한 삶이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마을 주민분들을 괴롭히는 서북청년단이 행진집회를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고 연대하고자 성주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북청년단이 태극기와 성두기를 달고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미사일을 장전한 한반도의 평화가 지금 사는 일상 그 자체가 삶이고 행복이신 주민분들의 평화일 수 있을까요? 또한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운 한반도의 모습일까요? 언론에서도 성주를 이기적인 지역의 모습이라며 가볍게 표현하고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제가 느낀 성주와 김천은 주민분들의 삶이고 평화였습니다. 저희가 내일이면 다시 서울에 가는데요. 일주일 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성주와 김천에 계속 있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사드를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권이 있고 청와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상에 돌아가서도 사드를 배치하려는 정권에 열심히 철회를 요구하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멀지만 각자가 있는 공간에서 사드 배치 반대가 평화임을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평화의 길을 함께 열고자 우리 달려와 주신 농활대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일 김천에 와 있는 지금 농활대가 한 200명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농활대와 함께 가도행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이마트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이철우 의원 회관 앞에서 약식 집회를 하고
이 자리로 돌아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시민들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대책에서 그럼 바로 저녁 집회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빵과 김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 참가했다가 여기 광장에 와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저녁 촛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과 농활대와 함께하는 시민들의 연대 행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되게 좀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구간에 함께 마음을 보태주시기로 하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박보정 시장님 모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구간 우리 시장님과 함께 같이 극복하고 사드 투쟁 끝까지 힘차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할 얘기가 없이 다 끝나버렸네. 이제 일요일날 다시 옵니다. 제가 일요일날 발언자라서 그때 한번 방미와 관련된 얘기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마지막 엔딩 우리 율동맘 천사들 나와서 힘차게 몸짓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평화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314회 농활대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는 장이었습니다. 끝까지 평화를 지켜가는 길에 당당하게 나갔으면 합니다. 314회 힘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